제 나이는 입니다. 진짜. 자기야 나와. 저 쇼핑몰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신사장입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대요. 오늘 드디어 50만 기념 Q&A를 찍게 됐습니다. 질문이 진짜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빠르게 대답드릴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딥한 질문 섞을게요. 먼저 MBTI는요? 아니 제 커뮤니티에 질문 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려주셨어요. 제 MBTI는 바로 INFP입니다. 그 연예인 중에 아이유 씨가 저랑 좀 사고방식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답하면서 INFP를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 표가. 성격 유형에 따른 평균 소득이었는데요. 아니 무려 16등이라니까요. 저는 제 성격을 그래도 잘 극복한 사례인 것 같아요. 자,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남자친구요. 자기야 빨리 와. 없어요. 진짜. 왜 소신사장인가요? 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신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신사동 사니까 신사동 신사장 하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좀 뭔가 오글거리지 않아요? 우리 회사 단톡방에 얘들아 나는 되게 소신 있게 이 채널을 운영할 거야.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이 그럼 소신사장 어떤가요? 하셔가지고 소신사장 됐습니다. 쉴 때 주로 뭐 하시나요? INFP들은 거의 누워있지 않아요? 저만 그래? 아무것도 안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퍼스널 컬러 뭔가요? 저는 일단 웜톤이고요. 계절은 진짜 모르겠어요.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럼. 술 드시나요? 아, 네. 저 독주 엄청 좋아했었는데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슨 술 좋아하시나요? 유일하게 제가 숙취가 없는 술이 있는데 그게 화이트 와인 종류여가지고 샴페인 아니면 화이트 와인 마십니다.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은 뭔가요? 귀여운 강아지 채널, 공자, 오보기, 진소리. 진짜 웃긴 채널. 펭수, 피식대학, 방송국 이런 스타일로 봅니다. 꾸준히 관리받는 시술. 저 시술을 안 받아요. 그래서 누가 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성형외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저는 10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거 꼭 받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울세라랑 써마지. 이게 탄력에 진짜 좋은 것 같아서 꼭 정품 팁 쓰는 피부과 찾아서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다음 몸매 관리. 몸매 관리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언니 살찌는 음식도 좋아하시나요? 고칼로리 음식이 진짜 맛있지 않아요? 저는 거의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위를 미리 비워둔다고 할까요? 운동하시나요? 저는 그 많은 헬스 유튜버 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운동하려면 잠을 안 자야 돼요. 그래도 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제 일이 운동이에요. 뭐 시장을 4-5시간 걷고요. 옷 갈아입고 벗고 정리하고 코디하고 좀 일 자체가 살이 안 찌는, 그래서 좀 쉽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현명하게 조언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아셔야지 절 따라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연봉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하면서 진짜 못 번 애가 연봉이 1억 초반이고요. 진짜 잘 번 애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 살 정도, 그 정도로 벌었습니다. 쇼핑몰 시작하게 된 계기. 제 인생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게 해석된 일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언론인이나 외교관을 꿈꿨었는데 수능 점수가 안 돼서 그때 문과 중에 좀 우리 학교에서 낮은 과였던 의상학을 전공하게 된 게 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취업이 안 돼서, 정말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한 게 2번째. 세 번째는 집주인이 집 판다 그래서 집 산 게 3번째. 저는 창업을 한 이유가 취업이 안 돼서였어요. 제가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저 빼고 제 주변에 모두가 대기업에 이미 붙은 상태였고요. 또 제가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 꼭 붙었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롯데 공채를 봤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진 거죠. 아직까지 막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이
합격자 발표를 눌렀는데 불합격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상이 무너질 듯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과연 세상에 나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회사가 있을까? 나 이렇게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폐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가해를 가요. 그래도 용돈벌이는 했었거든요. 가해를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그다음에 미드 보고 밤새 뭐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놀다가 또 아침에 잠들어서 5시에 가해 가고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가족들이 그때 엄청 제 걱정을 했다고 해요. 네, 6개월을 그렇게 페인처럼 놀던 어느 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러다 내 인생 그냥 망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을 봤었는데 미쳤는지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정신병원에 관련된 책이긴 했어요. 미쳤었나 봐. 그래서 제가 상월곡에 그때 다이마루 공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옷을 들고 가서 사장님 이런 옷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옷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었어요. 너무 어린 친구가 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 패기가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만들어 주셨고 저한테 이제 200장의 물건이 생기게 됐죠. 그때는 소량으로 아무도 안 만들어줄 때였어요, 공장이. 제 전 재산이었던 200만 원을 그리고 옷 제작을 하고 카메라랑 조명을 사고 제 방이 너무 칙칙했어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때 바닥은 또 장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코 타일을 깔아서 거기서 촬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효리 님이 지마켓 모델이어서 엄청 확 뜰 때였어요. 저처럼 사이트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 물건을 1개씩 2개씩 올려서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리게 되죠. 다른 분들은 마치 DSLR 대포 렌즈를 자랑하듯이 나는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가졌다 하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저는 감성적으로 찍고 또 다른 분들은 그때 유행하는 파스타 뭐 티 아니면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넘버링이었다면 저는 쇄골이 예뻐 보이는 브이넥 보들보들한 코튼 원단 이런 네이밍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명절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잤죠? 푹 자고 다음날에 혹시나 해서 봤어요. 뭐 1-2장 나갔으려나? 하면서 그래도 막 집에 재고가 있으니까 쫄리죠. 덜덜덜덜덜 하면서 딱 로그인을 했는데 딱 숫자에 기절했잖아요. 10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아직도 저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상월곡 가는 버스를 탈 때 햇빛이 막 내리쬐고 있었는데 마치 이 햇빛이 나를 비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잡벅에 빠졌었죠. 그 기억으로 아직까지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어서 공장장님 저 100장 팔았어요 하니까는 그분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만들자 이러면서 제가 그때 팔았던 그 한 품목만 몇천 장을 팔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물건을 만들고 직원이 생기고 전 창업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사장이 됐죠. 그다음에 제작을 하다가 제작은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냥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다 판 게 쇼핑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나요? 너무 두려워요. 쇼핑몰 해도 될까요? 조언해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았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두려우시면 정말 초기 비용을 줄여서 해보시고요.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 뭐 내 돈인데 뭐 부모님 손 벌리지 말고 내 돈 모아서 하면 부모님 몰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 돈 망했는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다들 이런 핸드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걸로 그냥 찍으면 되니까 카메라랑 조명 살 필요 없죠. 예쁜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찍으면 되죠. 동대문 사입 방법부터 모든 판매까지의 방법을 유튜브에 되게 친절하게 올려놓으셨어요. 그거 보면 되죠. 또 저 때는 지마켓 있었지만 지금 에이블리라는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베스트 1등부터 100등까지 연구해보세요. 왜 여기에 소비자가 주머니를 열었을까? 고민해보시면 좀 답이 나오실 거고 엄청 치사한 방법이고 제가 정말 극혐하고 시달렸던 방법인데 절 똑같이 따라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이런 방법도 추천드려요. 쇼핑몰 가포화 시장이라서 망설여져요.
이 가포화 시장에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면, 자, 저 때는 이 쇼핑몰을 시작하려면 거의 맨땅에 헤딩처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았어요. 그 당시에도 레드오션이라고 하긴 했지만 직장인보다 돈 잘 벌 수 있는 곳이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의 수준도 너무 높아졌고요. 아, 그러면 쇼핑몰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사업이나 자영업 만큼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는 곳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기업 공채 붙었으면 지금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에 떡하니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본인만 성실하고 그 센스도 있고 연구하는 자세, 이 정도만 있으면은 사업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나이는요. 제 나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 나이는 제가 휴학 기간에 취업 준비를 해서 떨어져서 창업한 지 15년이 됐으니까 대략 상상이 가실 거예요. 제 전공은요. 전 성균관대 의상학과 나왔습니다. 쇼핑몰 하고 싶은데 대학 가야 할까요? 관련된 과를 가야 될까요? 창업은 어떤 대학을 나오든지 대학을 안 나와도 관련된 과가 아니어도 특히 쇼핑몰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생이시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본인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제가 사업 초창기에는 내가 만약에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빨리 창업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뻘이 저를 설명해 주진 않지만 저의 성실도를 설명해 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고등학생이시면 일단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2017년에 집 산 거예요. 집값 2배 상승. 그 유튜브 관련된 질문도 많았는데요. 혼자 촬영하시나요? 네. 시작할 때 입는 속옷은 뭔가요? 비키니입니다. 촬영 시간 얼마나 걸리시나요? 3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유튜브 수익은? 요새 진짜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나 회사 관두고 유튜브 해야지. 다들 이제 눈치채신 거죠. 유튜브로 돈 벌 수 없다는 거. 유튜브 수익으로는 저희 편집자 월급 정도 주고요. 사실 광고를 찍어야 돈이 되는 건데 제가 광고 요청이 너무 들어와도 제 본부는 저희 회사 대표잖아요. 광고는 제 개인적인 이득이어서 시간이 진짜 없어서 못 찍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광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광고 많이 찍어야 돈 버는데. 그리고 그래서 유튜브 수익은 남는 게 광고 수익인데 고스란히 재투자합니다. 제가 뭐 비키니만 해도 수백만 원치 샀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번만큼 썼어요.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시류를 잘 읽어야 돼요. 또 그때 하필 제가 명상학원을 열심히 다닐 때였거든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명절 때 어느 도시가 봉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기 전이었는데 이거 왠지 엄청 큰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봉쇄가 되면 옷 안 사겠네? 나 이제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봉쇄되면 뭐 할까? 유튜브 보겠네? 이러면서 제가 2년 동안 유튜브 해야지 입만 열면 유튜브 해야지 하다가 드디어 한 달 만에 결심을 해서 영상 업로드를 해요. 생각보다 유튜브 공부할 게 너무 많았어서 그럼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말고 주말을 그냥 없애자 해서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룩북 안 창피하시나요? 제가 살면서 첫 번째 도전이 창업이었고 두 번째 도전이 유튜브잖아요. 제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창피하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되게 창피해요. 근데 해요. 유튜브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신가요? 다리에 씨가. 유튜브 가장 힘들 때는 늘이요. 늘 영상 촬영이 변수가 진짜 많아요. 내 노력과 조회수가 굉장히 무관해요. 근데 저 같은 노력파는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차라리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면 괴롭지는 않지. 나는 똑같이 노력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면 되게 왜지 하는 물음표가 나를 이렇게 내 머리 위를 감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대체 노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옷에 관한 질문할게요. 인터넷 쇼핑 성공법이 있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인터넷 쇼핑하면 실패합니다. 신상마켓이라고 있어요. 도매들도 저희처럼 사진을 찍어서 옷을 올리면 판매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사진만 보고 산 게 거의 실패를 해가지고 사실 그걸로 이제 구매 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성공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반품 시스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흰 옷 같은 경우는 반품 해드리긴 하지만 입어보다가 확 묻을 때가 있어. 그러면 반품 안 해주거든요. 뭐 묻으면. 여러 쇼핑몰에 옷 사보시고 입어보시고 나랑 잘 맞는 쇼핑몰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충성하시는 게 제일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 톤에 맞춰서 코디하시나요? 좋아하는 색으로 코디하시나요? 제 그 쌩얼이 노랗고 빨갛고 칙칙한 편이어가지고 이 쌩얼일 때도 내 얼굴을 밝혀주는 옷은 웬만한 동양인 피부톤에 잘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쌩얼로 코디를 짜서 제 얼굴을 밝혀주는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해외 배송은 해외에 계시는 한국인 구독자분들 그리고 외국인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수많은 DM이 오는데 제가 대답을 진짜 못 해드렸어요. 바빠서. 배송까지는 가능한데 상세 페이지에 번역을 못 해가지고 좋은 어플이 곧 나오지 않을까요? 옷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그거 아시나요? 룩북 찍을 때 신상을 한 10개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10개의 옷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 몸만한 옷을 두세 봉다리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보여드리는 옷이에요. 처음에 당연히 디자인이나 컬러나 소재로 1차로 뽑아온 옷이 그 두세 봉다리고요. 거기서 비슷하게 생긴 옷 중에 더 싸고 괜찮은 옷으로 고르고 그 많은 옷을 하루 종일 다 입어봐요. 제 손에서 박수가 나오는 옷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가끔 저 언니 무슨 옷 입어도 다 잘 어울리잖아 하는데 잘 안 어울린 이만한 옷을 모두 다시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옷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아유, 제가 그렇게 많은 옷을 입어보는데 거의 90%는 저희 옷 있고요. 10%는 제가 사서 실패한 옷. 일을 해오면서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버티면서 끈기 있게 지금의 자리까지 달려오셨는지 궁금해요.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셨나요? 사실 책임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 혼자만 생각했으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고 제가 회사를 한 5년 차 정도 했으면 쉽게 접었을 텐데 지금 거의 15년을 했고 저만 믿고 저를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를 버티는 거는 책임감. 정말 많은 질문 중에 슬럼프 극복법이랑 멘탈 관리법이 있었는데요. 15년 동안 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슬럼프에 빠졌겠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럼프 극복법은 없다. 슬럼프는 극복하는 게 아니다.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다. 슬럼프는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을 때 그만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걸 바꾸고 싶거나, 두 번째, 더 미친 듯한 노력을 하고 싶다거나, 세 번째는 모든 걸 포기한다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제가 이 세 가지 모두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다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탈 관리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도망까지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죽을 만큼 힘들 때면 내가 도망가봤자 다시 돌아온다를 알기 때문에 버티자가 되는데
그때 불안장애가 와서 두통이 너무 심했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신경정신과를 갔더니 불안장애 같다고 해서 약을 먹었고, 진짜 초반이어서 소량을 먹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뭐 정신적으로는 극복을 해도 또 저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버텼냐면, 눈 뜨면 딱 오늘 하루만 살았어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고 나는 오늘 하루치 걱정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잠들고, 다시 눈 떠서 오늘은 새날이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또 잠들고, 그러고 하루하루를 지나고 싹 돌아보니까 제가 그 시기를 넘어왔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괴롭지 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 오늘치 고민만 합시다.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도 끝이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몰입해서 밝은 빛을 기다리면서 힘내시길.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목표는 뭔가요? 였거든요. 유튜브 시작할 때는 난 10만 유튜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난 그럼 40만 유튜버가 돼야지. 그런 작은 목표들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난 100만 유튜버가 돼야지. 건물주가 돼야지.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정했더니 내 머릿속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패션 컨텐츠로 100만 유튜버는 없었어. 야, 너 무슨 건물이야. 너 지금 돈도 얼마 없잖아. 라는 이 뿌리 깊은 이 생각이 박혀 있어서 제 목표랑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다시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까지 고민을 해보고 제가 댓글로 달아보려고 해요. 제 목표는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내년에 우리 무슨 타임캡슐 열어보는 것처럼 이제 와서 같이 보고, 또 중간중간에 목표 잘 이루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런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뭔가요? 살면서 맘대로 되는 일이 진짜 없어요. 제가 10만 유튜버를 꿈꿨었잖아요. 근데 지금 51만 유튜버가 됐어요. 이게 바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내 맘대로 되지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저 다음 주에는 가을 옷으로 돌아올 건데요. 가을 옷이 진짜 예쁘거든요. 신선한 가을 옷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